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에 12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에 12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래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농촌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 단기 계절 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한 이유가 컸습니다. 네, 이에 정부가 올해 계절 근로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 7만 9천 명이 그 대상인데요. 계절 근로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혜택도 마련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내 체류 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 근로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2021년 상반기 계절 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해 37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계절 근로자 4,631명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계절 근로자 제도를 해외 입국자가 아닌 국내 체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새로 입국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 근로 허용 제도를 3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방문 동거, 동반 자격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체류 기간이 완료됐으나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는 방문 취업 비자 동포와 가족, 비전문 취업 비자 외국인 등 7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자체의 계절 근로 대상자로 선정돼 출입국 기관에서 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은 농업 분야 등에서 3월 2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최장 13개월 동안 계절 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법무부는 계절 근로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방문 취업 비자 동포는 재입국을 위한 사증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고 향후 농어촌 장기 근속 사유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때 계절 근로 기간을 근속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전문 취업 비자 외국인은 재입국을 위해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경우와 숙련 기능 인력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준 혜택만 가지고도 충분히 유인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중국 가서 사증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사증 발급 인정사라고 해서 그걸 발급해주면 제2공간에서 바로 사증을 주게끔 돼 있거든요. 비전문 취업은 점수까지 주고 있고. 법무부는 농촌 일손 부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한시적 계절 근로 허용 방안 시행이 농민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에 계절 근로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인력이 필요한 농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6월에 신청을 받아 7월 초 하반기 계절 근로자 배정 협의회를 거쳐 신속히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설 명절 사이 제주로까지 번지면서 전국 가금 농가 확진 건수는 모두 95건이 됐습니다. 다만 일평균 검출 건수가 줄어들며 AI 확산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농장 차단 방역은 강화하는 한편 예방적 살처분 대상은 축소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AI 확산세가 다소 꺾임에 따라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되 15일부터 2주간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축소 조정하는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여전히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AI 항원이 검출되고 있지만 확산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등 발생 양상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겨울철에 야생조류에서 사상 유례 없이 고병원성 AI 항원이 다수 검출되어서 다만 최근 들어서 검출 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고요. 강화된 방역 조치로 가금농장에서는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그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야생조류 AI 항원 일평균 검출 건수는 1월 평균 3.5건에서
2월 현재 2.75건으로 줄어들었고 가금농장 AI 항원 일평균 검출 건수도 1월 평균 1.4건에서 2월 현재 0.83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AI 중수본은 15일부터 2주간 예방적 살처분 적용 범위를 기존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에서 1km 이내로 축소하고 대상 축종도 모든 가금류에서 발생 축종과 동일한 가금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농장 소독과 AI 진단 검사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가금농장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매주 수요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해 강도 높은 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AI에 감염된 가금류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검사 체계도 개편했습니다. 기존에 실시하던 간이 검사를 정밀 검사로 전환하고 산란계, 종계, 메추리 등 가금류는 한 달에 한 번에서 2주에 한 번으로 검사 주기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잠재 위험의 신속한 제거를 위해 유경오리에 대해서는 이번 주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알 생산 가금 농장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일제 정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AI 확산이 제주로까지 퍼진 가운데 AI 중수본은 경기와 강원 북부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가금 농장에 한해 외부 축산 관계자의 농장 출입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등 이달 말까지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농사일만으로도 바쁜 농번기가 되면 아이까지 돌보느라 정신없는 엄마 아빠 농가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정부가 올해부터 농번기 아이 돌봄방을 전국 30곳에 확대 운영합니다. 돌봄 대상도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대폭 늘어나 어린 자녀를 둔 농가들도 마음 편히 농사일에 집중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농번기 아이 돌봄방으로 운영됐습니다. 농번기 주말이면 15명의 영유아가 센터에 등원해 물놀이장, 텃밭 등에서 각종 특별활동을 했고 그동안 부모들은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 크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농촌 지역 농번기 아이 돌봄방 사업을 올해 확대 운영합니다. 농번기 아이 돌봄방은 3월에서 11월 농번기 중 4에서 6개월 정도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사업 규모와 돌봄 대상입니다. 작년에는 전국 23곳에 사업비 4억 2천만 원을 들여 추진했는데 올해는 전국 30곳 내외로 운영 개소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예산도 5억 9,800만 원으로 껑충 뜁니다. 돌봄 대상의 연령대도 폭이 넓어집니다. 지난해까지는 만 2세부터 만 5세까지 취약전 영유아만 돌봄이 가능했고 영유아의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초등학교 2학년까지 예외적으로 보육 대상에 포함했지만 올해는 돌봄 대상 연령대가 만 2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대폭 확대됩니다. 현장의 요청이 빗발쳤기 때문입니다. 농번기에는 특히나 주말이 따로 없으시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도 그렇고 어디 맡기기도 그렇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원래 돌봄받고 있는 유아의 형제자매가 아니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 정도까지를 조금 확대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가지고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2021년 농번기 아이 돌봄방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 지역농협, 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농촌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과 시설, 인력을 갖추고 아이 돌봄방 운영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인건비, 교구비, 급식비 등으로 활용 가능한 운영비 최대 2,700만 원과 기존 시설 개보수와 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한 시설 개보수비 최대 2천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오는 23일까지 농어촌 희망재단 이메일로 사업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 희망재단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 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농번기 아이 돌봄방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농촌의 돌봄 사각지대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냉장 보관을 잘 했더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두 버리게 되는데요. 보관 조건을 잘 지키면 최대 언제까지 먹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소비기한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최근 정부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내놨는데
자세한 내용을 손현진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가 2023년까지 현행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식품 판매 기한을 표시하는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종기한을 명시한 겁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식품 안전성이 낮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는 먹거리가 줄어들고 소비자들의 선택권 또한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라는 거는 마트나 편의점 이런 데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기한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냉장고에 보관했을 때 언제까지 내가 이거를 먹을 수 있냐라는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그 개념이 바뀌는 거고.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국가적 현안이라며 향후 5년간 추진할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담긴 주요 과제를 보면 우선 중금속과 미세 플라스틱 등 유해 오염물질에 대한 위해 수준 변화를 평가하고 관리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농산물에만 적용하던 잔류 허용물질 목록제도 PLS를 축산물과 수산물에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어류 동물약품에 먼저 실시한 뒤 모든 축종에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달걀을 세척 살균에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 의무제는 올해부터 기존 가정용에서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까지 확대됩니다. 김치 등 다소비 수입식품의 해외 현지 공장에 국내처럼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해썹 인증을 올해 안에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입 농산물 유통 이력 관리도 강화됩니다. 내년부터는 수입 농산물 유통 이력과 원산지 관리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해 통관부터 소비까지 일관된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나트륨과 당 섭취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 가공식품을 올해까지 176개, 2025년까지 224개로 늘리고 온라인 배달 음식 맞춤형 식단 제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는 11월 보급할 계획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1조 원이 넘는 규모인데 이 중 절반이 넘는 금액이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분야에 투입됩니다. 농지가 절실한 청년농 등 영농에 새롭게 진출하는 이들에게 적극 지원해 농업 정착률을 높이고 농촌의 고령화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보관입니다. 권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 사업에 1조 3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난해보다 14% 증액한 규모입니다. 올해 가장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 곳은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 분야입니다. 총 사업비가 7,708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은 농지 임차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사업과 영농 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 규모화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중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사업에 6,944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농업에 정착할 때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체감되는 농지를 지원해 농촌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업 경영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원활한 영농 은퇴 및 인농을 지원하고 매입한 농지는 창업농, 신규 귀농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등에게 장기 임대하여 농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 등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청년 농업인 29,210명이 27,349헥타르의 농지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회생지원 농지 매입 사업에는 2,979억 원이 투입됩니다. 해당 농가가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를 받고 환매도 가능해 지금까지 누적 11,934농가가 경영 유지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 사업에는 올해 1,808억 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2011년 첫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가입 건수는 17,098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월 평균 연금은 약 93만 원입니다.
총 누적 지급액은 6,647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올해 11월에서 12월부터는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 가격은 물론 임차료까지 알아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지역이나 지목별로 농지 임차료 정보를 제공하고 농지 가격이나 임차료에 변동이 생기면 그 원인도 분석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지난해 김치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과 한류 열풍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됐는데요. 하지만 중국산 김치의 물량 공세로 김치 무역 수지는 여전히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김치 수출액이 전년보다 37.6% 증가한 1억 4,451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존 최고 기록 1억 661만 달러를 8년 만에 넘어선 겁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7,11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49.2%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이 2,306만 달러, 호주가 564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남미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국가에도 김치가 알려지면서 수출국은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김치 수출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요인은 한국 김치의 인지도 상승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김치가 면역력 강화 음식으로 주목을 받아 수출액을 견인한 겁니다. 또 방탄소년단, 국내 드라마 등 한류 문화의 확산도 김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김치 무역 수지는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치 수입액은 1억 5,243만 달러,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719만 달러 더 많습니다. 이유는 값싼 중국산 김치의 물량 공세.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김치는 1억 5,242만 달러로 전체의 99.9%를 차지합니다. 수입된 중국 김치들은 대부분 영세 식당이나 단체 급식소에서 사용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산 김치 수입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 임대료 부담에 저렴한 김치를 찾는 영세 음식점이 늘고 있어서입니다. 이미 50%는 넘어갔다고 봐요. 국내산은 가격 변동이 좀 크니까 꾸준한 양을 매일같이 내보내야 하는데 중국의 김치 공장들은 채소값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고 인건비도 저렴하니까. 다만 전문가들은 김치 무역 수지 적자폭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치 무역 수지 적자가 최근 4년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김치 시장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국내산 김치 소비 시장이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든지 미국의 한인 사회 위주로 최근에는 유럽에도 나가고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을 하고 수출 시장이 계속 확대를 하는 거죠. 김치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커지는 만큼 종주국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글로벌 김치 시장에서 한국이 지속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분야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을 지원하는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 대상자를 다음 달 4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농식품 제조 가공, 그린바이오, 스마트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농식품 전후방 산업입니다. 모집 규모는 예비 창업자 40팀과 5년 이내 창업기업 83개소며 이들에게는 사업화 자금 지급과 함께 농식품 벤처 창업센터를 통한 연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 창업정보망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성희 농협중앙 회장은 설 연휴인 14일 경기 여주시 금산농협 요양원을 방문해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요양원을 찾은 이 회장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여주쌀과 각종 생활용품을 요양원에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습니다. 최신 설비를 갖춘 금산농협 요양원은 식단에 농협 하나로마트의 로컬푸드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앞으로도 이웃사랑 나눔 실천에 앞장서 농업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버섯 재배 시설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자가진단 배지 키트를 개발하고 그 활용법을 농기원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자가진단 배지 키트는 곰팡이 측정용과 세균 측정용으로 구분되며 조사 시설별로 각각 5개의 배지 키트를 한 세트로 사용해야 정확한 오염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도동기원은
올해부터 도내 모든 버섯 재배 농가에 이 배지 키트를 연 2회 주기적으로 무상 공급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시설 오염 저감 컨설팅 및 점검을 통해 건강한 버섯 재배 환경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구기자연구소가 화수 등 11개 품종에 대한 분양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습니다. 구기자연구소가 개발한 화수는 수분수가 필요 없어 단일 품종 재배가 가능하고 수량성이 높습니다. 특히 암수 한 그루에서 자기 꽃가루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 외 탄저병에 강하고 수정률이 높은 청명, 청호, 청수, 청강 등 수분수와 짝을 지어 보급될 예정으로 1:1 혼식 재배해야 다수확이 가능합니다. 구기자연구소 관계자는 3월 초 땅이 풀리면 바로 심을 수 있게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